콧대 높이, 이 높이에 대한 부분의 불만족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경우는 코끝의 높이가 수술 후 1년 혹은 6개월 그때보다도 많이 돼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국경훈입니다. 오늘은 코의 재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재수술을 하는지, 언제, 어떻게 재수술을 하는지, 그리고 재수술을 할 때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재수술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불안감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부작용이 생겨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담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가장 큰 이유는요, 모양이 만족스럽지 않다, 내가 생각했던 코 모양이 아니다, 이런 경우들의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코는 딱 얼굴을 봤을 때 가운데 그냥 붙어있고 고정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벌써 이야기할 때도 코는 계속 움직이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나 혹은 표정을 지을 때, 웃거나 할 때 코는 지속적으로 아래쪽 혹은 양옆으로 이렇게 좀 힘을 받는 구조기는 합니다. 수술한 코는 높여놓은 상황에서 이게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코의 높이나 모양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쉬움들이 생겨서 코를 재수술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모양에 불만족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코의 높이, 특히나 이제 코 끝의 높이나 콧대의 높이, 이 높이에 대한 부분의 불만족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경우는 코끝의 높이가 수술 후 1년 혹은 6개월 그때보다도 많이 내려가고 처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코는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중력 방향 따라서도 내려오고 우리가 표정을 지으면서도 내려오기 때문에 힘을 받으면서 기계적인 마모가 일어난다거나, 가운데 기둥을 세워놓거나 코끝을 연장해놨을 때 세워놓은 연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모양의 변형. 콧대 쪽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모양이 코끝이랑 잘 맞는 것 같다가도 코끝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콧대가 더 높아 보이는, 그래서 코의 시작점이 더 높아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드물게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적인 불만족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의 라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콧등 부분의 라인이나 형태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끝이랑 사실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걸 빼고 보더라도 예전에는 코끝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는 반버선, 직반 중에서도 살짝 곡선이 더 있는 이런 느낌들을 선호했다면, 그런 모양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조금 더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 기준에 봤을 때 원래 사실 그랬던 코처럼 다시 교정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양적인 불만족 때문에 재수술을 결심하는 경우들이 있죠. 두 번째는 실제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염증과 감염,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코에 염증이 생기거나 구축이 생기거나, 그래서 보통 이제 염증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 코에다가 우리가 칼을 대잖아요. 이런 외부적인 자극이 생겼을 때 우리 몸에서 이 방어를 하는 기제를 보통 염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방어 기제가 조금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염증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염 같은 경우는 세균이 들어가서 수술 부위에서 증식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감염이라고 하고, 코 수술 중에서는 감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수술이기는 합니다. 말 들어보면 되게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럼 왜 수술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수술의 경우, 그러니까 외과적인 수술의 경우에는 그 단계를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주 클린한 수술, 절대로 세균이 들어가면 안 되는 수술, 예를 들어 뇌수술이라든가 아주 무균적으로 수술을 깔끔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왜 코는 그렇게 안 하냐? 예를 들면 장이나 대변이 차 있는 이런 대장 쪽, 이런 부분들을 수술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이런 좀 세균이 가득한 그런 부분들이 수술 필드 안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코도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영역의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콧구멍 안쪽 세균과 바이러스가 많은 공간, 그쪽은 아무리 우리가 소독을 잘 하고 하더라도 수술 중에 계속 이제 분비가 되고 또 공기 중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세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술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하고 수술 중에 다른 수술 기구라든가 수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균적으로 진행은 하지만, 그런 콧구멍 안쪽 공간, 피부에 있는 상재균, 이런 것들이 수술 중에 사용하는 연골이라든가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타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우리 몸에서 면역 시스템이 걔네들을 다 걸러주죠. 실제로 코 수술을 하고 염증이 생기는 빈도는 그렇게 걱정하실 만한 정도의 확률은 아니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 저희가 처방드린 항생제, 감염이나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약을 잘 복용을 안 하신다거나, 더러운 손, 오염된 손으로 수술 부위를 만진다거나,
담배나 술이나 이런 염증성 물질, 국소적인 면역력을 좀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안에 들어갔던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증식이 되거나 운이 없게 면역 시스템이 그걸 걸러주지 못한다면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구축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이외에 조금 더 심각하지는 않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 대표적으로는 실리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죠. 실리콘의 휘어짐, 실리콘의 자리를 이탈한다거나, 더 드물게는 세로 잡을 코끝의 위치가 한쪽으로 틀어진다거나, 비주가 살짝 뭐 한쪽으로 기운다거나, 콧구멍, 비공에 비대칭이 생긴다거나, 미리 걱정하실 만한 정도의 확률들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작용들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재수술을 그러면 이제 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재수술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모양이 아쉬워서 재수술하는 경우에는